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바로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은하 4개를 새롭게 발견한 것인데요. 과학자들은 이 은하들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130억 광년 이상 떨어져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 우주가 137억 년 전 생성됐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실로 먼 곳에 위치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빅뱅 이후 생성된 초기 은하들일 것이라고 전했죠. 우주의 시작을 함께한 존재들이라는 것인데요. 우주의 시작, 빅뱅, 가장 오래된 은하, 과학자들은 무슨 근거로 이런 주장들을 하는 걸까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대해 먼저 알아보아야 할 텐데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임스 웹은 우주 기반 망원경입니다. 쉽게 말해 인공위성에 망원경을 탑재한 뒤 발사해 우주를 관측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 2021년 12월 25일 발사된 뒤 지금까지 쉬지 않고 우주의 관측 자료들을 보내오고 있죠. 제임스 웹을 개발하는 데 들어간 시간은 25년, 투입된 비용은 100억 달러, 하나로 약 13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개발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이 발생했죠. 한때는 돈 먹는 하마로 불리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2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이루어낸 제임스 웹의 수많은 업적으로 그런 의견들을 모두 잠재웠죠. 제임스 웹은 기존의 망원경들의 아득히 넘어서는 범위를 관측하며 인류의 새로운 눈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죠. 제임스 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초기의 우주, 은하의 변천, 항성의 생명주기, 외계의 발견이라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우주 공간 어딘가에서 관측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제임스 웹이 대단한 업적을 달성하기는 했지만 어떤 원리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알아보아야 할 텐데요. 지금부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제임스 웹은 어떤 방식으로 우주의 신비를 밝히는 걸까요? 그 비밀은 도플러 효과와 적색 편의에 있습니다. 도플러 효과란 파동을 내보내는 진동원에서 나오는 파동의 진동수가 실제 진동수와 다르게 관측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앰뷸런스가 있다고 가정하고 우주곰돌이는 여기에 서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앰뷸런스가 가까이 있을 때는 높은 소리로 들리다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낮은 소리로 들릴 겁니다. 소리는 물결 모양의 파동으로 퍼져나가고 이 진동수가 소리의 높낮이를 결정하는데요. 즉, 진동수가 크면 소리의 높이가 높고 진동수가 작으면 소리의 높이가 낮은 것이죠. 이러한 도플러 효과는 파동을 내는 진동원과 그것을 관찰하는 대상 사이에서의 진동수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플러 효과는 빛에서도 나타납니다. 다가오는 물체에서 나오는 빛은 진동수가 커지고 멀어지는 물체에서 나오는 빛은 진동수가 작아집니다. 차이가 있다면 소리의 변화는 파동으로 나타나지만 빛에서의 변화는 가시광선의 색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가시광선의 푸른 빛은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붉은 빛은 멀리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적색 편의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적색 편이란 파동의 진동수가 줄어드는 개념입니다. 푸른빛, 붉은빛과 같은 스펙트럼에서 색상의 이동으로 위치를 분석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 멀리 있고 멀어지는 물체는 붉은색을, 가까이에 있고 가까워지는 물체는 푸른색으로 나타내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먼 천체들은 모두 붉은색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관측되는 대부분의 천체들은 스펙트럼에서 이 붉은색의 적색 편의가 관측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제임스 웹은 이런 적색 편의 현상을 관측할 수 있을까요? 예, 가능합니다. 그건 바로 제임스 웹에 탑재된 분광계 덕분에 가능한데요. 분광계란 물질이 방출하는 빛의 스펙트럼을 관찰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이 장치의 이름은 니르스펙. 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해 멀리에 있는 천체의 화학적 조성, 온도 및 기타 특성을 연구하는 데도 활용되는 장치입니다. 이런 도플러 효과나 적색 편의 현상이 우주에서만 활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아주 유용하게 활용 중이죠. 대표적인 분야는 의료 분야입니다. 심장의 판막은 심장 안에서 피가 한쪽으로 흐르게 하고 반대쪽으로 흐르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신체 기관입니다.
심장 판막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면 역류 현상이 발생하거나 피가 새어나올 수 있어 아주 중요한 기관인데요. 이런 판막을 관찰하는데 도플러 효과가 이용되죠. 이러한 검사 기구를 도플러 초음파 검사기라고 합니다. 제임스 웹은 이런 도플러 효과와 적색 편의를 관측할 수 있는 분광기를 탑재한 채 우주를 지속 관측 중입니다. 그리고 끝없이 펼쳐지는 붉은 빛을 보고 있을 겁니다. 그건 바로 우리 우주가 끊임없이 팽창 중이기 때문이죠. 137억 년 전 빅뱅이 발생한 뒤 끝없는 팽창을 계속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 끝이 어디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주의 팽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우주는 끝없이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크기, 우주의 규모를 논하는 건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관측이 가능한 규모는 가늠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인류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규모는 지구를 중심으로 반경 465억 광년으로 총 930억 광년입니다. 광년이 빛이 1년 동안 이동하는 거리를 나타내는 개념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이지 가늠조차 힘든 크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참고로 1광년은 9조 4608억 km에 해당하는 거리입니다. 이 안에는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가 500억 개 이상 존재할 것으로 추정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에는 4천억 개의 별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런 끝없는 우주를 제임스 웹은 지금 이 순간에도 관측하고 있는 것이죠. 끝없이 붉은 빛을 내뿜고 있는 이 우주의 끝에는 어떤 존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밝혀지지 않을까요? 영상 내내 말씀드렸지만 제임스 웹은 정말이지 엄청난 우주 기반 망원경입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 인류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있는데요. 가까운 우주만을 바라보고 예측을 하던 과거와는 달리 직접적으로 심우주를 관측하고 분석함으로써 우주의 시면과 그 비밀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죠. 과학자들은 가까운 미래에 제임스 웹을 통해 우주의 비밀을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과거 제임스 웹이 한창 개발 중이던 시절 한 기자가 개발에 참여한 과학자에게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100%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일화도 있는데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과학자들에게 확신 섞인 답변을 받는다는 게 흔치 않다는 걸 생각하면 제임스 웹에 대한 과학자들의 믿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인류가 우주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그날이 근미래에 올 것만은 확실한 것으로 보이죠. 그럼 그 미래에서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